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게 바로 문장제인데요. 오늘 특히나 이 수 또는 돈의 문장제라고 선생님 제목을 달았어요. 자, 이거 관련된 주제를 가진 그런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 볼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수 또는 숫자 뭐 이런 것들에 생각이 좀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숫자,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요, 다른 숫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 개념은 같지만 숫자가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숫자 보셨나요? 자, 지금 위에 있는 게 바로 차례대로 1부터 9 다음에 0까지 이렇게 10개의 숫자를요, 나타낸 겁니다. 이게 아랍권에서 쓰는 그런 문자인데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수의 개념은 똑같아요. 하나라는 개념은 똑같고 뭐 9개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그 수의 개념을 나타내는 숫자, 그 수의 문자는 서로 다른 거죠. 자, 숫자는 다르지만 그 개념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수학에 관한 그런 뭐 문화나 그런 알게 된 지식들은요, 서로 공유해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잡아봤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수와 숫자 얘기가 좀 같이 나올 건데요. 수에 대한 문장제 함께 다루어 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돈 중에서 이제 가격이라고 선생님 붙였고요. 또 개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와 가격에 관한 문장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요, 크게 잡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가기 전에 어떠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가장 먼저 우리 봐야 될 게 바로 수에 관한 문장제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수에 관한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연속한 세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가 있습니다. 연속한 세수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연속한 세정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속한 세수가요, 정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또는 자연수 이런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서로 이제 몇 개씩 차이가 나느냐면 한 개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얘보다 하나 작은 걸 하나 뺀 거 x-1, 그리고 얘보다 하나 많은 거 x 플러스 1, 보통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하죠. 만약에 얘를 가장 작게 놓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하게 되면 2라는 숫자가 잘못하면 계산을 하면서 조금 더 큰 수로 이렇게 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더하고 빼다가 이런 얘네 둘이 계산이 되어서 좀 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잡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연속한 세수 중에서 짝수 또는 홀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짝수나 홀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2, 4, 6 어때요, 여러분? 두 개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x-2 가운데 있는 걸 x. 그러니까 이제 둘 작은 거 또는 둘 큰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하지만 역시나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x로 잡는다라고 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연속한 두 수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 누굴 잡느냐? 당연히 우리 마이너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연속한 두 수 할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연속한 두 정수 또는 두 자연수 할 때는 이렇게 잡고요. 연속한 두 짝수나 홀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잡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더 연속하게는 여러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연속한 세수를 기준으로 연속한 두 수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자,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7 같은 수를 이제 두 자리 자연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가 3인 거죠. 근데 이 3은 진짜 3이 아니고요.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의 개념 자체는 30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타낼 때 3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내어서 이 자릿수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나타내 주죠. 자, 1의 자리 숫자가 7이지만 여러분들이 7 곱하기 사실 1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10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이 자연수를 표현해야지만 제대로 된 값까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에 대한 문장제 문제는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응용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문제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잡는 데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요것과 관련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아까 연속하는 세 수 중에서 특히 누굽니까? 홀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수를요, 연속하는 세 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해놓느냐?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하고요. 자, x보다 둘 작은 것, x보다 둘 큰 것, 이렇게 세 홀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을 하죠. 자, 그리고 이걸 모두 더했더니 그게 얼마냐? 69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를 했더니 그게 바로 69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왜 이제 이렇게 잡으면 계산하기 좋겠냐?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잡을 때 왜 좋으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2랑 2가요. 만나자마자 헤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죠? 자, 남은 게 뭐냐면 x, x, x 이렇게 세 개만 남아요. 동형 정리하면 3x는 6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요. 얼마? 23 이렇게 되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결국 연속하는 세 홀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운데 있는 게 23이었기 때문에 23, 둘 작은 21, 둘 큰 25 이렇게 세 홀수였을 겁니다. 자, 정답은요. 그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바로 25라는 홀수를 정답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연속하는 세 홀수에 대한 그런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홀수뿐만이 아니라 짝수였다 해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세팅하시면 되고요. 두 수였다라고 할 때도 기억하시죠? 그렇게 문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와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1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일단 이 수가요. 두 자리의 자연수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자리를 이렇게 숫자 카드로 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중에 1의 자리 숫자는 벌써 4로 정해진 거죠. 모르는 게 뭐냐면 10의 자리 숫자를 몰라요. 자, 그런데 10의 자리 숫자를 좀 건너뛰어서 보면 x다라고 이제 정할 거래요. 뭐 얘가 얼마가 될지 몰라요. 8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그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할 거래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이 두 번째 줄에 있죠. 이 자연수는 이 자연수라고 할 때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 자체를 말하는 값어치까지 다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라는 건 요 낱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의 합의 7배와 같다 그랬어요. 참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호를 쓸 겁니다. 그렇죠?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 숫자는요. x 하나, 4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37 같은 경우 숫자는 3하고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을 더한 것에다가 몇 배, 7배 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자연수라는 건 그냥 x하고 4가 아니고요. 10의 자리에 있는 x라는 의미까지 포함시켜주는 그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x 더하기 4가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구하는 식, 그러면 구하려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식을 제대로 표현한 것도 보셔야겠죠. 자, 우선 보니까 이렇게 좌변이 내가 만든 거랑 같고요. 자, 우변은 7 곱하기 x 플러스 4 있는 것이 바로 3번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문제의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와 관련된 문장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개념부터 한번 살짝 잡고 가볼게요. 자, 개수와 가격에 대한 문장제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근데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하는 문장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가게 가서 물건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 살 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막 머리를 막 쓰진 않지만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인 그런 주제. 자, 개수와 가격에 대한 문장제입니다. 자, 사과와 배가 있어요. 700원짜리 사과가 있고요. 1,000원짜리 배가 있습니다. 자, 가격들이 단가가 각각 적혀 있고요. 13개를 총합해서 샀고 총 가격은 10,000원에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과와 배를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여라 라는 문장제를 여러분이 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x를 사과의 개수라고 아마 잡을 것 같습니다.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 y는 배의 개수라고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힌트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개수와 가격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개수 말하는 거죠. 개수는 사과 개수에다가 배의 개수를 더했더니 13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식이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가격은 어때요, 여러분? 가격은요. 사과 한 개 사면 700원이고요. 두 개 사면 1,400원이죠. 그러니까 가격은요, 여러분이 단가에다가 개수를 곱해야지만 사과를 산 가격이 나옵니다. 자, 배도 마찬가지죠. 배 한 개의 가격에다가 배의 개수까지 곱해야지만 배를 산 가격이 나와요. 그럼 사과의 가격에다가 배의 가격을 합했더니 그게 얼마다? 바로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둘 다 만족하는 값을 우리가 x, y로 찾아서 여러분 답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매칭 기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역, 니은 이렇게 봤을 때 기역식은 예쁘게 되어 있는데 니은식은요. 너무너무 다 좀 숫자가 커요. 그러면 양변에 최대한 얼마? 여기 보니까 100을 좀 나눠주시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니은 같은 경우에 각각마다 100으로 나눠주시면요. 여기는 7x 그리고 여기는 10y. 자, 여기는 100을 나누어주시면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 있는 식을요. 갖고 올 건데요. 어떻게 볼까? 1 곱해서 갖고 와볼까요? 자, 요 밑에다가 곱하기 7을 내서 개수를 좀 맞춰줄게요. 그럼 7x 더하기 7y는 13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7, 3, 21, 90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서 가감법 쓸 겁니다. 그중에 뺄셈으로 좀 처리를 해보죠. 그럼 x라는 문자가 사라질 거고요. 10y 빼기 7y니까 3y는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넘어가서 약분해주면 바로 3이 되어서 배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기억식에다 넣어주면요. x는 얼마? 10이네요. 그렇죠?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먼저 정하고요. 방정식을 세워서 푼 다음에 답으로 쓸 때는요. 문제에서 물었던 답으로 다시 되돌려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장제에서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과는 몇 개일까요? 사과는 10개. 그리고 배는 몇 개?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지만 올바른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제 여러 번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다 풀어봐야지만 또 여러분 것이 될 것이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문제 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근데 방정식을 세울 때 약간의 힌트들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죠. 그렇죠? 자, 어느 분식점에서 배고파. 자, 저기 있는 유창희 친구가 아주 배가 고파서 김밥만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문제는 안 풀고 막 이제 먹으려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문제 풀고 가세요. 자, 어느 분식점에서 꼬마 김밥 2개 하고요. 군만두 5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2,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꼬마 김밥 1개의 가격은 군만두 가격보다 50원이 더 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사과 배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처리할지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때 꼬마 김밥과 군만두의 1개의 가격을 각각 구해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개수를 물었지만 이번에는 가격을 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꼬마 김밥의 가격을요. 우리가 x1 이렇게 두고요. 군만두의 가격을 y1이다 이렇게 둘게요. 1개씩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꼬마 김밥 2개. 그러면 2x 되겠네요. 그렇죠? 2x에다가 군만두 5개. 그럼 5y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 더했더니 2,000원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요. 자, 꼬마 김밥 1개의 가격은 그러니까 x1을 말하는 거죠. 군만두 가격 y보다 누가 더 싸대요? 이때 잘 하셔야 돼요. 얘가 더 싸요. 자, 근데 우린 같다라고 등호를 붙일 거죠. 그럼 싼 데다가 50원을 더 더해줘야지만 비싼 애랑 가격이 같아지겠죠. 또는 아니면 여기서 빼기 50을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50 붙여줄 때 잘 붙여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대입법하기 아주 좋은 형태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y 자리에 요 식을 대신 넣겠습니다. 자, 2x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50은 2,000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자 1개짜리인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x 더하기 5x 더하기
5, 25, 200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면 7x 될 거고요. 자, 250 넘어가서 뺄 겁니다. 그쵸? 얼마입니까? 1750 이렇게 되나요? 자, 이제 x만 남기고 넘겨서 나누어 줄 건데요. 자, 7로 나누어 주시면 7이 14 이렇게 될 거고요. 35니까 7호 3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0이 있었으니까 결국 250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50은요. x의 값입니다. 자, 그럼 y의 값도 우리가 얻어내야 되겠죠? 쏙 여기서 얻어낼 수 있어요. 자, y는 250에다가 50을 더 더해서 얼마? 3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요. 문제에서 원했던 형식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자, 꼬마 김밥 한 개는 얼마? 아까 x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250원. 자, 그리고 군만두 한 개는 얼마? 3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 말과 맞는지도 한 번 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꼬마 김밥이 50원 더 싸죠? 이게 틀림없이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먹고 싶었지만 참고 우리가 김밥과 군만두의 한 개의 가격을 우리가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방정식 공부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로 이 문제도 만들었던 기억이 좀 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아까 선생님 말하지 않았던 것 중에 이제 수를 다루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도 있죠, 그렇죠? 이 나이라는 게 참 이런 문제 풀다 보면 공평한데요. 뭐 태어난 해는 좀 다르지만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나이는 공평하게 한 살씩 먹습니다. 자, 누구라고 더 이상 뭐 떡국 2개 먹는다고 2그릇 먹는다고 2살 먹진 않아요, 그렇죠? 안 먹는다고 나이가 또 거꾸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평한 건데 이 나이 문제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엄마, 딸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항상 같이 한 살씩 먹는다라는 그 사실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32살이에요. 당연히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아버지 나이 빼기 아들 나이 했더니 32가 나왔다. 뭐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10년 후에 자, 그러면 각자 자, 아버지 나이하고 아들하고 이제 우리 살펴볼 거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됐는데요.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다라고 하고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구할 거니까. 자, X살 이렇게 하고요. 아들은 Y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10년 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년 후가 되어도요. 똑같이 10살씩 더 먹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0살.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자, Y 플러스 10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각각 여기와 여기에서 힌트로 준 것들을 우리가 세팅해서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 X에서 아들의 나이를 뺐더니 32가 나왔고요. 자,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어때요?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 X 더하기 10인데 아들의 나이에 몇 배? 3배보다 이쪽이 2살이 더 많대요. 그럼 여기 작은 쪽에다 2살을 더 더해줘야지만 둘이 같아지겠죠.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으니까 2를 더 더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괜찮은데요. 자, 니은은 여러분이 조금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x 더하기 10은 3y 더하기 30에다가 요거 2까지 더하면 32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만 남기고요. 남기지 말자. 얘도 데리고 오자. x-3y는 얘가 넘어왔어요? 자, 10이 넘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결국 2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니은식을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는데 선생님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위에 식을 보니까요. 가감법 하기가 아주 좋게 됐어요. 기억에 있는 식을 밑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x-y는 3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빼볼게요. 자, 빼보시면 마이너스 3y 빼기 마이너스 y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2 빼기 30이니까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을 넘겨서 나눠주시면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어디다 넣어주면 우리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닐까요? 자, x는 마이너스 y를 넘겨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y 되겠죠? 자, 5를 더 더해주면 3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정답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아버지 37살, 현재 아들 5살, 5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정확한 표현으로 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와 돈에 관한 문장제 중에서 나이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오늘 함께 다뤄봤습니다. 아마 문장제들 나온 것들 중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과 함께 잡아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로 뛰어넘기. 자, 오늘도 우리 개념과 관련된 문제 선생님 쏙쏙 아주 예쁜 것들만 네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자, 평소에 다루던 것도 있고요. 조금 낯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낯선 걸 할 때는요. 약간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뭐 그런 기쁨을 또 한번 그런 문제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필수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5만큼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8배와 같다라고 할 때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 봤던 문제와는 달리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가 모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자리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10의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10의 자리를 우리가 숫자를 x라고 하고요. 1의 자리의 숫자를 y다라고 한번 놓아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1의 자리 숫자가 y를 말하는 거죠. 자, 1의 자리의 숫자가 10의 자리의 숫자보다 얘보다 5만큼 더 작대요. 여기다 5를 빼야지 같아진다는 얘기죠. 1의 자리 숫자가 이거보다 더 작아. 여기 더해주던지 여기 빼줘야지만 같아진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자, 이 자연수는 그랬어요. 숫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값어치를 가진 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10x 더하기 y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연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 숫자가 누구냐면 x라는 숫자, y라는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x와 y 숫자의 합의 8배와 둘이 이제 같대요. 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고요.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연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이거 둘 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니까 참 대입법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식은 이대로 간단한 상태로 두고요. 니은식을 조금 더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가 있기 때문에요. 자, 10x 더하기 y는 괄호를 풀어서 8x 더하기 8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x에 8x가 넘어옵니다. 그럼 10x 마이너스 8x 되겠죠? 그럼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8y 마이너스 y니까 7y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있는 식을 여기다가 쏙 하고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대입할까요? 당연히 y 자리에 대입하겠죠. 자, y가 바로 x-5였기 때문에 이걸 풀면 우리가 x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x는 7x-7로 35. 자, 얘를 넘기고요. 얘를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35는 5x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5를 넘겨서 얻어내는 x는 7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x는 7 찾아냈고요. 자, y도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y를 찾기 아주 좋은 건 아까 찾아냈던 기억식이 아닐까요? 자, y는요. 자, 여기서 한번 쭉 찾아보자. y는 x-5니까요. 7-5. 그래서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자연수가 누구냐면요. 답. x자리는 7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70.
그리고 y 자리에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의 자리가 2니까 정답은 72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릿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할 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리마다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숫자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수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주면 된다. 그런 것만 여러분이 이 수의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자연수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하고 자연수는 그 수들 사이에 몇 개씩 차이가 납니까? 한 개씩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세팅하자라고 약속했었죠?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작은 걸 x-1, 그거보다 큰 걸 x 플러스 1 이렇게 세팅이 되오면 중간 계산 과정이 편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자, 여기서 가장 큰 수가 누굴까요? 얘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나머지 두 수, 자 x도 제곱하고 x-1도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제곱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는 거예요. 합보다. 자, 얘가 누구? 얘가 주인공이에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이 작대요. 얘가 작은 거예요. 그럼 얘가 큰 거죠. 큰 거에서 32를 빼줘야지 얘랑 같아질 겁니다.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면 돼요. 아니면 작은 애한테 32를 더해주거나 같은 결과죠. 자, 이럴 때 세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2차 방정식 문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 창에 다 살아있을지는 이제 풀어봐야 알겠지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이쪽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x제곱 한 개씩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없애주고요. 자, 얘네 둘을 이쪽으로 다 데리고 옵시다. 자,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인데요. 얘까지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1 양쪽에 있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퀄 0 그 소리죠. 근데 그 이퀄 0은 여기다 붙여도 되죠. 자, 그러면 8, 4, 32가 딱 떠오르는데요. 8, 4, 32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왜? 이렇게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들어준 x값 누구? 8 또는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누구?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가운데 들어가는 수로 이 음수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벌써 인수분해 되겠구나 이런 눈치를 채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x가 8이다라는 거 알아냈죠? 자, 8을 가운데다 딱 넣으면요. 하나 작은 건 7이고요. 하나 더 큰 건 바로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세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7, 8, 9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보다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풀고 나니까 쉽지. 사실은 저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제 풀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응용 문제로 갑니다. 자, 물건의 개수와 관계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점에서 한 개에 400원씩 하는 사과를요, 250개를 샀대요. 일단 이 상점에서 살 때는 400원 단가로 250개를 사온 거죠. 아마 이제 도매에서 떼와서 소매를 하는 어떤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가게. 자, 그중 이제 이 사람이 각각 400원에 가져오긴 했지만 나름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좀 골라서 이제 판 거예요. 자, 그중 좀 사이즈가 큰 사과는요, 600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좀 작은 사과는요, 100원 깎아서 500원에 팔았대요. 자, 그랬더니 47,000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큰 사과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사과의 개수. 자, 요거 우리 궁금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X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작은 사과의 개수도요. 여러분들이 y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50 빼기 x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뭐 어떻게 해볼까? 뭐 둘 다 좋으니까요. 작은 사과는요. 250개, 총 250개에서 큰 사과 개수를 뺀 게 바로 작은 사과 개수겠죠? 그러니까 250 마이너스 x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에 관한 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익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익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할 텐데요. 오늘 약간 맛배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원래 내가 투자했던 금액은 빼고요. 내가 덕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개 400원에 떼었는데 600원에 팔았으면 2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근데 400원에 떼은 걸 500원에 팔았으면 1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아, 그 이윤만 생각했을 때, 이익만 생각했을 때 순전한 이익이 바로 47,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7,000원이라는 이 이윤은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큰 사과를 팔았을 때 생긴 이익하고요. 작은 사과를 팔았을 때 생긴 이익하고 둘이 더했을 때 이런 이익이 생겼겠죠. 그러면 큰 사과는 400원에 가져왔는데 6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씩 이윤이 생길 거예요. 200원씩 X개를 팔았으니까 200X라는 이윤이 생겼을 거고요. 자, 400원에 떼온 사과를 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원의 이익을 내가 생긴 거죠. 자, 100원의 이익을 생겼어요. 자, 개수는 몇 개? 아까 얘기했던 250 마이너스 X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 세우고 나니까요. 문자가 한 개인,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0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숫자의 단위가 좀 크다고요. 그럼 딱 보시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숫자를 10의 거듭제곱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0이 두 개씩은 있어요. 그렇죠? 각 항마다 100을 나누는 거죠. 자, 100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1이었습니다. 그럼 괄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50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47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2x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x 이렇게 될 거고요. 470 빼기 25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죠? 220이라는 개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x가 바로 큰 사과의 개수를 x로 잡았기 때문에요. x가 곧바로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사과가 몇 개냐면요. 220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작은 사과는 몇 개였을까요? 250에서 220을 빼면 30개죠. 아, 그러니까 좀 대부분은 사이즈가 있는데 좀 유독 작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건 조금 더 싸게 팔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 3번 물건의 개수, 여기서 이제 사과의 개수였는데요. 자, 오늘 이익에 관한 얘기는요. 살짝 맛보기로 배웠지만 정식으로는 다음 시간에 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는요. 아마 지금까지 이런 문제 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좀 낯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성균이가요, 어머니 나이에 뒤에 자신의 나이를 붙여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요, 아무렇게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뭐, 우리 어머니 나이가 이런데 내 나이가 뭐 이래. 그러면 어머니 나이 뒤에 자기의 나이를 붙여서라는 게, 아, 요거 숫자를 그대로 붙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구나. 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식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이 수에서 어머니의 나이와 선균이의 나이의 합을 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명히 나이와 나이에 관한 문제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결과도 응용해야 되고 성균이 어머니 나이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선균이 어머니의 나이를요. X세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선균이의 나이를요. Y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만들었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에서 그랬어요. 이 수라는 게 이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가 바로 X가 될 거고요. 이게 바로 Y가 될 거잖아요. 이 수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1과 10의 자리예요. Y 자체는 15로 써버리면 15라는 의미 자체가 그대로 살아요. 1 더하기 5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7이라고 말할 때 문제가 생겨요. 얘가 지금 어느 단위로 왔느냐? 1, 10,
100의 자리에 왔을 때 7이 바로 100의 자리죠. 그래서 47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47에다가 100의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자리 맞춰서 4700에다가 15를 더해서 4715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게 지금 결국 여기서는 어머니의 나이가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00을 곱한 상태에서 100x 이렇게 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성균이 나이 y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분들 이 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식이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요 식 잘 보시고요. 자, 이 수에서 어머니의 나이와 성균이 나이 합을 뺐대요. 자, 성균이와 어머니 나이의 합을 뺀 거죠. 동시에 더한 다음에 빼야 되는 거니까 괄호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성균이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여라. 바로 x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x 더하기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4, 6, 5, 3 이렇게 되겠죠. 자, 빼주면 99x가 될 거고요. 다행히 y가요. 빼서 없어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4653 이렇게 되어서 아이고 우리가 못 구할 줄 알았는데 문자가 2개라서 못 구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문자 2개 했지만 여러분들이 x 하나만 남는 식으로 이 문제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x는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4653에서요. 여러분들이 99를 나눠줘야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 100이라고 해도요. 4까지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49, 36에다가요. 49, 36이니까 39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9, 3 이렇게 되네요. 자, 5가 남을 거기 때문에 15에서 9 빼면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좀 빼기가 좀 어렵네. 99니까. 자,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냐? 끝자리 보니까요. 7, 9, 63이 들어갈 것 같아요. 7, 9, 63, 69. 맞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해보면 47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는 47세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나눗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성균이 나이까지 묻진 않았고요. 어머니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 나이는 바로 47세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재미있는 문제,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선생님이 드린 팁도 함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장제 문제의 답을 구할 때는요. 마지막에 단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 개수 등은 자연수이고요. 거리나 높이 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사실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개수와 가격에 대한 문장제에서 A, B의 합이 주어진 경우에는요. A의 개수를 X라고 두었다면 B의 개수는 바로 그 총합에서 X를 뺀 것으로 놓고 방정식을 풀면 편합니다.